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Z축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기능을 오토리습, 스크립트, 도구막대, 리본, 툴팔레트 이렇게 5개의 방법으로 사용자화 해볼 겁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값을 반복해서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인터페이스를 사용자화할 수 있다는 게 오토캐드의 장점 중에 하나니까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자동화시켜 놓으면 작업 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자, 이런 사용자화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기능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mov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all이라는 커맨드를 입력해서 전체 객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서 객체의 선택을 마친 뒤에 0, 0, 0 원점의 좌표를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0, 0, 1, 2, 99 엔터. 여기까지 입력하면 기능이 아예 종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mov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all이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객체 선택을 마치기 위해서 엔터를 한번 누르고 기준점으로는 0, 0, 0을 입력을 한 뒤에 엔터를 누르고 두 번째 점으로는 0, 0, 마이너스 1, 2, 99를 입력을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사용자화 해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입력한 걸 메모장에 순서대로 입력을 하자면 move라는 커맨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all이라는 커맨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렀고 0, 0, 0을 입력한 뒤에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0, 0, 1, 2, 9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고요. 다시 MOVE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고 al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객체 선택을 마치기 위해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렀고 0,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0, 0, 마이너스 1, 2, 9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지금 적은 이 전체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 건 오토 리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오토 리습은 오토캐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LT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습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장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방금 적은 이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리습의 문법에 맞게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괄호를 열고 DEFUN을 입력을 한 다음에 커맨드를 정의하겠다는 뜻으로 C 땡땡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Z0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괄호를 하나 열었다 닫아주고요. 엔터를 눌러서 다음 줄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적은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줄을 적으면 리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사용한 함수는 커맨드라는 함수 한 개밖에는 없고요. 이 커맨드라는 함수는 오토캐드 자체의 커맨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때는 뭐 문법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쌍따 온표 안에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보면 가장 먼저 move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죠. 요 2개의 과정이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move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쌍따옴표로 묶어주면 요걸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렀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과정이 이렇게 적히는 거고요. 그냥 엔터만 한번 누른 과정이 아무것도 타이핑하지 않고 엔터를 눌렀다. 그래서 쌍따옴표를 한번 열었다 닫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뭔가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누른다. 그걸 입력한 값을 쌍따옴표로 묶는다로 바꿔서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오토 리습에서 가장 간단한 기초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리습을 만들었으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주고요. 이름은 대충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는 여기에서 이미 Z0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과 실행될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지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커맨드랑 맞춰주는 게 좀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입력했으면 확장자를 LSP로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코딩 양식을 ANSI로 바꿔주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된 겁니다. 이 파일을 오토캐드에서 로드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잘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Z0이라는 이 파일을 로드해서
명령어인 Z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제가 메모장으로 입력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입력되면서 Z축의 값들이 0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뒤에 이제부터는 리습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스크립트는 오토캐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오토캐드 LT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토캐드에서는 리습을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스크립트를 쓰느냐? 오토캐드에서 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바로 스크립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스크립트 프로라는 건 특정 스크립트를 여러 DWG 파일에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파일에 걸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다 맡기고 싶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 프로는 오토캐드 LT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토캐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크립트라는 것 자체는 오토캐드 LT에서도 쓸 수 있긴 하니까 뒤에 후술할 메뉴를 만드는 것보다 스크립트가 더 편하다. 그러면 요거 만드는 방법을 익혀두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 건데 스크립트도 메모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메모장 비어있는 거 하나 열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과정을 스크립트로 만들려면 제가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MOVE를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눌렀죠? 똑같이 엔터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AL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렀죠? 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한번 그냥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고 0,0,129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죠.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만들 텐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MOVE 엔터, ALL 엔터, 엔터, 0,0,0 엔터, 0,0,-1299 엔터. 요렇게만 입력을 하면 스크립트는 다 만든 거예요. 직접 입력했던 내용들을 그냥 메모장에 직접 입력한 것밖에는 없죠.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를 다 만든 겁니다. 자,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으면 이 파일을 저장을 해줘야겠죠.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 Z0이라는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확장자는 SCR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한 내용 중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ANSI로 파일 형식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면 또 한번 써봐야겠죠?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LT에서 스크립트를 로드하는 명령어는 SCRIPT고 SCR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능을 실행하면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을 해달라고 할 거고요.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방금 만든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오토캐드가 알아서 기능을 실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전 단계로 넘어간 뒤에 스크립트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명령어를 입력하고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읽어서 컴퓨터가 대신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은 오토캐드 LT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LT예요. 여기서도 SCR 혹은 스크립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미리 작성해둔 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드하면 안에 지정되어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크립트 관련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구막대, 리본, 툴 팔레트 이런 것들을 만들 텐데 이걸 만들기 위해선 CUI,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기능에서 어떤 기능을 여기에 추가할 건지를 먼저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토캐드에서도 쓸 수 있고 LT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LT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CU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대화 상자를 열어야 되는데 버튼으로는 관리라는 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저걸 눌러서 이 대화 상자를 여셔도 돼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었으면 여기에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왼쪽 아래 명령 리스트에서 기능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기능을 만들 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새 명령 작성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걸 한번 클릭하면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냥 만들면 명령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Z0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Z0이라는 기능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어떻게 버튼으로 표시가 될지,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될지를 각각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버튼 이미지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기억하기 쉽도록 저는 Z라고 써있는 이걸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지정을 했으면 실행될 기능을 요 매크로에다가 적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요 안에 적으면 칸이 너무 좁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요 버튼을 누르면 칸이 조금 크게 나올 겁니다. 요 안에 앞에서 제가 적은 요 내용을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타이핑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적으시면 돼요. 가장 먼저 MOVE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죠? 이 매크로 편집기에서는 세미콜론이 엔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MOVE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AL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고, 선택을 넘기기 위해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0,0,0 엔터, 그리고 0,0,1299 엔터,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MOVE 엔터, ALL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0,0,0 엔터, 0,0,-1299 엔터. 여기까지 입력하면 원하는 기능이 모두 구성이 된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고 다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창으로 넘어오면 이 기능이 완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CUI에서 원하는 기능을 다 만들었으면 이걸 도구막대에 집어넣고 리본에 집어넣고 툴 팔레트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집어넣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오토캐드 LT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도구막대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왼쪽 위에 있는 건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요소들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도구막대를 확장시켜 보면 여러 가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도구막대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 중에 Z0이라는 기능을 그리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면 돼요. 혹은 새로운 도구막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도구막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새 도구막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도구막대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mytoolbar라는 이름의 도구막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새로운 도구막대를 만들었으면 이 기능을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죠. 제가 만든 기능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든 툴바, 이 도구막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기능이 버튼으로 잘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만든 게 바로 반영이 되면서 버튼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만들었던 기능이 자동으로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도구 막대는 메뉴 막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도구라는 곳에서 도구 막대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만든 My Toolbar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찾아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도킹 시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도구 막대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리본에 버튼을 추가하는 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CUI에서 이미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능을 리본에 표시되도록 적당한 위치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CUI를 불러놓고 여기에서 리본에다가 제가 만든 기능을 넣어야겠죠? 커맨드가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드니까 사용자 명령이라는 필터를 걸어두면 본인이 만든 기능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리본에 넣어줘야 되는데 리본은 메뉴의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각각의 탭엔 각각의 패널이 있고 그 패널에 이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 건 패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패널들, 그리기에 요걸 추가하고 싶다. 그렇게 넣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패널을 만들어서 집어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클릭을 통해서 패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myRibbon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패널을 만들었으면 요 기능을 똑같이 복사해서 행 1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통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 탭 내에서도 행과 열 같은 구조 같은 게 있긴 한데 자세한 건 재생 목록의 영상을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그냥 버튼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버튼이 작게 표시되는데 이 버튼이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버튼의 스타일을 문자가 있는 큰 이미지 수직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버튼이 커져서 조금 더 누르기가 쉽거든요. 자, 이렇게 패널을 만들었으면 지금 만든 패널은 요 패널, 요렇게 생긴 패널, 이 큰 칸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걸 홈이라는 탭에다가 집어넣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친구를 복사해 주고요. 위로 쭉 올려서
탭을 확장시킨 뒤에 홈 툴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요 홈 탭이에요. 2D 상태에서의 홈 탭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방금 만든 걸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 리본이라는 게 끝에 붙어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만들면 리본 메뉴를 다 만든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면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LT가 메뉴를 다시 읽어오면서 오른쪽 끝에 버튼이 생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제가 지정해 놓은 기능이 실행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리본 메뉴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툴 팔레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 팔레트도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일단 툴 팔레트를 열어야겠죠? 툴 팔레트 혹은 TP라는 단축 명령어를 통해서 툴 팔레트를 열었으면 여기에서 이미 있는 기능들에 방금 만든 이 기능을 집어넣어도 되고 혹은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어서 내가 자주 쓸 기능들을 모아놔도 됩니다. 저는 myTP라는 이름으로 탭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팔레트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이 기능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CUI를 통해서 기능을 이미 만들어놔서 여기에 추가하는 건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준 뒤에 맨 아래 보면 명령 사용자화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CUI에서 봤던 그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많은 기능들 중에 본인이 만든 거 사용자 명령으로 필터를 바꿔놓고 보면 요게 있죠. 이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기능이 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쓰고 싶은 기능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모두 다 만들었다면 대화 상자를 닫아주고요. 집어넣은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한번 눌러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툴 팔레트를 통해서 기능을 집어넣는 건 그냥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어차피 기능은 CUI에서 다 구성을 해뒀으니까 오류가 난다거나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너무 작다거나 더 많은 게 표시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뷰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안에서 크기는 얼마나 크게 할 건지 그리고 아이콘만 표시할 건지 텍스트도 같이 표시할 건지 리스트로 표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튼이 커져서 좀 더 편하게 누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둔 별도의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면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사용자화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